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이번 주도 YTN 프로그램 잘 보셨는지요? YTN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청자위원회인데요.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YTN 시청자위원들은 다양한 지적과 의견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보시게 될 시설은 지난 26일 올해 세 번째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일정이 마련됐는데요. YTN의 심장부 생방송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 사진 하나 찍어가고 싶은데요. 내가 찍어. 화면을. 시청자위원들은 생방송 스튜디오, 주조정실 등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YTN 뉴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미자리 한번 쏴줘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옆에서 혹시 보고 싶지. 이날 YTN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관련 방송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정진영 관련 보도에 관한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3월 준비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게 꼭 좋다는 건 없어요. 다만 장단점이 다 조금씩 있을 텐데 지난해에는 어쨌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정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까지도 볼 정도로 뭐를 고쳐야 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3분 내지 4분씩 돌아오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그거는 너무 도식적이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반적인 자유로운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또 회의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기존에 했던 얘기가 또 계속 나오거나 또 갑자기 그냥 불쑥 생각나는 게 안건으로 채택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종전의 진행 방식을 약간 뭐 좀 수정하는 시기이지만 어느 정도 그 틀을 조금 한번 채택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면 좀 그룹핑을 해가지고 뭐 뉴스도 있고 또 뉴스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YTN의 건설적인 뭐 좋은 거에 대한 제안은 언제든지 포함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제가요 예전에는 정말 프로그램 하나 그거를 종일 집중할 수 있는 주말에 가고 그걸 계속 봤는데 요즘은 그냥 운동하면서 아무 부담 없이 보는 거예요 YTN 뉴스를. 그러면 특별히 지적할 게 안 보이고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좋은 쪽으로 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시청자위원회를 하니까 그 진행 방식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디지털 센터, 디지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냥 이렇게 뭐 디지털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뭐 짤 영상이나 좀 올리고 얹히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칭 인력 있는 것도 소위 얘기해서 제일 유능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후순위 분들이 그냥 쉬는 개념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일단 뭐 구조적인 그 조직 개편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교육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입으로만 하는 디지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지죠. 의지의 문제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혁신의 모양을 좀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실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에 뭐 이렇게 보면 이게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클릭의 가장 장점이다 단점이 이게 자발적 선택성이에요. 앞만 깔려 있어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잡힌 고기는 잡아갈 수 있는데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데에서만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서 가면은 뭐 성공할 수 없죠. 있으면. 그러니까 디지털 시기의 그 언론관 결국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있어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거죠. 기본에 언론사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아까 뉴욕 타임스 말씀하시고 가디언 얘기하지만 그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본적인 뉴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에 월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타고서 확산되어지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정보의 파편성이라든가 무슨 정보의 흥미성 가지고서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들을 만나면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뉴스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술이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미래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기사들이 생산이 가능한데 지금 이 분야에 빨리 혁신의 발을 집어넣고 그다음 투자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 경쟁을 하는 건 국내 미디어랑만 경쟁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한국 미디어가 정말 갈 수 있는 방향치가 너무 어둡지 않겠느냐라는 통탄스러운 한탄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하고 뭐 비교하는 수준을 떠나서 이게 회사의 사원을 걸고 하셔야 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그 뉴욕 타임즈에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YTN 여기는 기자가 더 많으니까 기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이제 조직 혁신의 가장 어려운 점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특히 다른 방송에 비해서 그런. 그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또 정리가 되시는 로드맵 TF가 있으시다니까 한번 정리되면 또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런 부분들. YTN이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는 성과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쭉 얘기하신 거 다 거의 동의하고 있고, 저는 그러한 협업이나 조직 내 혁신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방송 모니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이제 그 김다운 씨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불필요하게 이걸 라이브로 해서 보여줄 이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경찰이 왜 김다운의 신상을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요건을 보면 피의자의 재범 방지 차원이나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데 과연 김다운의 이 신상 공개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따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선정성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버닝썬 보도 관련해서도요,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영장이 기각된 이문호 이사 같은 경우에 마약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사도 어느 언론도 어떤 종류의 마약이 검출됐는지를 아직도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애나라고 하는 중국 여성에 대한 그 마약 검사에 대한 그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한 명은 투약을 해서 구속이 됐는데 왜 한 명은 기각이 됐을까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또 기각됐던 그 애초에 그 버닝썬 사건을 촉발했던 김상교 씨를 폭행한 그 이사도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YTN이 분석하고 그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스튜디오에 출연시켜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YTN 제가 시청자위원 초기부터 지금 패널 구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패널 구성이 너무 변호사, 교수, 평론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준영 씨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카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회자되는데 사실상 이 영상 유포가 그 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영상 유포에 관한 법률이 처벌이 얼마나 낮는지 구속 잘 되지 않는 사유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삭제해도 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그 시장들에 대한 모순들을 지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갖고 있고 2차 유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듣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브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라이브 뉴스 콘텐츠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대화 같은 짧은 YTN에서 만들고 있는 좋은 영상 콘텐츠들도 유튜브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3, 4분짜리에 그치고 다른 콘텐츠로 더 확대가 안 되는 것이 더욱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첫 회의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뉴스거든요. 뉴스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시민들이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콘텐츠가 YTN만의 색깔을 가진 어떤 뭐 다큐라든가 아니면은 탐사 보도 이런 좀 정기적이고 이렇게 좀 더 긴 시간을 가진 이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나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준영 관련 보도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YTN이 3월 11일 날 단독 보도로 정준영 카톡방이 최초에 어디서 제보가 됐는지 공익 제보의 최초 출처를 제보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11일날 처음 보도가 나가고 12일, 13일, 14일까지 한 3일간 이게 또 다른 뉴스에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저희가 의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승리가 조작된 카톡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YTN뿐만 아니고 다른 매체에서도 이게 다른 연예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 카톡방이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 이 경위까지 보도하게 된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YTN이라면 공익 제보자, 최초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보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았고 보도를 했더라도 그 뒤에 이렇게 대담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최근에 그 삼성인가요? 이부진 사장이 그 마약류 프로포폴인가요? 정확한 용어도 좀 헷갈리는데 그 마약류에 대한 어떤 사용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도를 봤어요. 퀵터뷰로 좀 기억되는데 어제 그저께. 근데 거기서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마약류에 관한 그 시스템에 사용 기록을 입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한 이제 그 사용 기록 거의 입력한 거하고 차이가 거의 한 60만 건 이상 차이가 난 걸로 이제 보도를 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제 국무총리를 산하고 심평원은 이제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인데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 규칙 보니까 반드시 그 사용 기록을 적고 최소한도 일주일 이내 변경되면 뭐 변경되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그런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보도 자체의 어떤 포커스가
뭐 어떻게 이제 법령을 개정이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그 일부 이제 인터뷰한 인사분은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거기에서 보도하는데 좀 더 미흡했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걸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싶으냐면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집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건강보건심사평가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건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렇게 60만 건 이상 되는 것을 차이가 나게 입력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취재하고 해서 그런 문제를 좀 고쳐나가는 이런 쪽으로 보도를 좀 했으면 상당히 좀 좋았겠다. 아주 그 보도 자체는 좋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취지로 더 양쪽의 그 관련 기관들을 좀 취재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3.1운동 관련해서 금년이 100주년이고 해서 YTN에서 YTN 월드였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의 발자취 이런 테마를 가지고 쭉 했던 게 저는 참 시각도 좀 새로운 면도 있고 이 기획이 좋았는데 이제 대강 좀 마무리된 것 같아서 마지막 기사를 본 지가 좀 이렇게 마지막 뉴스를 본 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뚝심 있게 좀 한 달 정도는 100주년이니까 이렇게 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페이스북으로 이 YTN 뉴스를 좀 자주 보고 있는데 그 멘션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 페이스북으로 보는 뉴스는 위에 이 짧은 멘션이 한두 줄 정도 있고 그 다음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고 그 밑에 이 사진에 대한 요 뉴스의 제목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주로 요 멘션의 내용이 요 기사를 다 보고 난 이후에 느낄 수 있는 감상 위주로 적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감상이 굉장히 좀 젊은 감각도 있고 재치가 있어서 재미있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주로 감각 위주로 쓰다 보니까 모든 멘션을 다 그렇게 쓰지는 못하고 어떤 거는 안에 기사에서 한두 줄 정도 내용을 이렇게 붙이기 형식으로 쓰게 되던데 대체로 좋은 멘션도 많은데 이 멘션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 멘션이 이렇게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런 좀 감각적인 멘션이 아닌 경우라면 이 제목에 안 나타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뉴스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뉴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빨리빨리 보면서 이 뉴스의 내용을 캐치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좀 요 멘션의 어떤 그 뭐 원칙이랄까요? 이런 게 좀 한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 더 이 페이스북 뉴스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만 그 보셨던 게 아마 해외 여성 독립운동가 그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예, 이번 주부터 저 임시정부 상해부터 충칭까지 그거를 쭉 따라가는 4부작을 이번 주부터 매주 한 편씩 그렇게 지금 방송 예정입니다. 예, 미리 스포일러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 뉴스 내용들을 우리가 비평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는데 마침 이번에 그 새로 시작하는 변상욱 대기자의 방송이 4월 15일부터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미디어 오늘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 15일께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4월 15일부터 아마 편성 시간이 7시 30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예정. 그래서 변상욱 대기자께서 진행하시는 뉴스를 다음번 모니터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걸 봐오시고
또 다른 모니터링 하신 것도 같이 가져오셔서 내용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진행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보셨겠지만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이렇게 돼 있고요. 뉴스가 있는 저녁. 예. 그래서 뭐 요즘 줄임말이 대세인데 뉴 있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힌트를 좀 주려고 하고요. 이 시간대가 다 아시겠지만은 뉴스의 전쟁터입니다. 예. 그냥 남들과 똑같은 뉴스를 해가지고는 뭐 승산도 없고 그다음에 시청자한테도 예의가 아니겠다. 좀 다른 뉴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 틈새를 계속 찾고 있는데 어쩌면 시청자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YTN 보도에 대한 시청자 위원들의 진심 어린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들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새롭게 선보인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프로그램에 대해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DMB에서는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유익한 법률 정보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법률 지식은 어렵고 따분하다는 편견이 있기 마련이지만 법원이 실제로 판결 내린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판정법은 이런 점을 살려 지난 방송에서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에 관한 주제에 대해 몇 가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딱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 갑질이에요, 갑질. 요즘 우리 사회에 뭐 5만 가지 갑질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는 공무원 하면은 공무원에 의한 갑질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등, 여기 등이 붙는 게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뭔가 이 시민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치와 선거, 법률과 같은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는 만큼 진행자와 패널 구성이 해당 프로그램의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판정법은 시사평론가인 진행자와 서울시 선관위 행정과장, 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사회부 기자로 이루어진 전문가 패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패널은 각각 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시사평론가인 진행자가 내용을 정리하거나 중심을 잡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이게 지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김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문이 제 85조인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공무원 등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사회적으로 뭐 영향력이 있을 뭐 종교적, 교육적 지도자 이런 걸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이라고 해놨고 선거 관여 금지가 아니라 선거 관여 등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네. 선거 운동도 금지하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네요. 선거 운동 정도는 아니더라도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뭐 이렇게 좀 넓게 규정을 해서 방송에서 다룬 주제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나오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출연한 전문가 패널들은 일반 시청자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화면 한쪽에는 큰 자막으로 정리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내에서 자막이나 자료 그림 활용이 많은데 법률과 판례에 대해 다루는 만큼 음성 정보만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완돼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시청자를 배려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특수주의를 이용한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에 대한 판례를 크게 한 가지씩 선정하고 해당 판례는 물론 판결의 이유와 법률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 유익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그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인 발언을 아주 수차례 반복해서 기소가 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금지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 각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적 입장과 법리적 관점에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 외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더욱 반영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의 이번 방송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례들을 접해볼 수 있어 시의성과 유익함이 돋보이는 방송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도 봄꽃이 곳곳에서 화사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YTN 방송을 통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